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조금 반등하나 싶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월을 이 음봉 마감하려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기 투자자들의 경우는 박앤세일이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37% 하락한 6만 1,0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58% 하락한 3,390달러대, 솔라나의 경우는 0.52% 하락, 이제 XRP의 경우는 1.38% 하락한 0.47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3.2%,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 10곳 중 4곳은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가 1회, 나머지 6곳은 2에서 3회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 6월 FOMC 이후 이 점도표를 통해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를 하였죠. 그럼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 체이스, 도이체방크, 바클레이스 등 4개사는 연내 25bp를 이제 인하를 예상했지만 이 골드만삭스와 노무라, 웰스파고, TD뱅크 등 4개사는 연내 50bp 즉 금리 인하 2회를 각각 예상을 했으며 이 시티뱅크나 모건 스탠리 등 두 곳은 무려 75bp 금리 인하,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전망하게 됩니다. 현재 이제 2회 이상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한 투자 은행들의 경우는 이 노동 수요 둔화 등을 근거로 향후 실업률이 연준의 예상보다 가파르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등 이 고용 시장 전망을 둘러싸고 투자 은행 간 평가가 일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은 크립토 마켓 입장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죠. 이 더미넌스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 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데이터이죠. 이 구글 트렌드 지수와 소셜 미디어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바닥에 대한 검색어가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소셜 미디어 바닥 언급 사상 최저치다. 이 구글 비트코인 바닥도 검색도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가격의 하락 속에 트레이더들은 시장이 마침내 바닥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장 분석 업체 센티멘트 데이터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서 바닥 즉 바텀이라는 단어의 언급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센티멘트는 이처럼 바닥에 관한 언급이 증가한 후에 시장 가격이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소셜 미디어 활동이 ETF 투자자들 및 유명한 암호화폐 고래들의 매수 재개와 함께 비트코인의 회복 신호와 일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 바닥에 대한 이제 검색량도 비트코인 바텀에 대한 검색량도 6월 들어서 빠르게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며 6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검색이 다시 활발해졌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도 바닥에 도달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과거부터 검색어 순위를 통한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이 꽤나 주의 깊게 살펴볼 만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이 다른 것이 이전에는 비트코인에 관심조차 없었다라면은 이제는 바닥이 어디일까 즉 저점에 도달한 것 같으면 언제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최근까지 연일 신고가를 갱신했던 미 증시가 현재 다소 조정을 받음에 따라 이 미 증시로 몰렸던 자금들이 다시금 유출이 가속화되며 이 자금들 대부분이 반감기와 현물 ETF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이 크립토 마켓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다소 아쉬움을 자아내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히려 정상적인 움직임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애널리스트의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박스권 횡보 정상적이다. 더 긴 상승장 예상된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렉트 캐피탈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59,000달러 범위에서 잠시 조정을 거친 후에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델리 호들에 따르면 본인의 x.com 게시물을 통해서 역사적인 전례를 볼 때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에서 저항선 돌파하기 전에 주간 차트에서 최저 6만 달러 범위에서 계속 거래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반감기 직후 비트코인은 언제나 재축적 단계를 거치며 박스권 횡보 움직임을 가져갔다. 이번에도 비트코인은 재축적을 위한 박스권에서 지속적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분석가는 비트코인의 현재 사이클이 이전 사이클보다 빠르게 시작이 되었지만 이후 속도가 느려져 더 전형적인 상승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더 긴 상승장이 예상된다. 비트코인은 이번 재축적 구간에서의 통합을 통해 이번 사이클에서 가속 속도를 계속 낮추고 있다. 가속 속도는 이미 260일에서 160일로 이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현재 다가오는 금요일, 이제 내일이죠. 이 대규모 옵션 만기 흐름 이후에 강세 흐름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28일 오전 8시이죠.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이 대리빗에서 비트코인 옵션 66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옵션 35억 달러가 만기가 되는데 이날 만기가 되는 약 100억 달러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옵션은 시장 전체 미결제 약정 중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볼 만한데요. 참 계속해서 상승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과 투자라고 하죠. 최근 들어 높은 물가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사회, 이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제는 어느 나라다라고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가에서 모조리 다 겪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원인은 직접적으로 볼 때 정부의 지출과 국채, 화폐 상관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결과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죠. 우리가 이런 구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화폐 가치는 무조건 하락하는 건 또 아닙니다. 일본과 같은 국가는 30여 년간 급여가 멈춰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일본까지도 최근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었죠.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최상위 포식자만 살아남고 결국 맨 아래 등급의 인간들이 피를 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맨 위에 미국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국은 계속해서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미 의회가 정부의 부채를 추가로 얼마나 허용해 줄 것인지 논의한다라는 뉴스가 새롭지 않습니다. 이미 자본주의 여기저기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고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윤정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모른 척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놀랍게도 개인들은 이미 그 대안을 자발적으로 찾아냈는데 바로 그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이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만 들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 부동산과 주식, 원자재, 비트코인 등으로 분산해서 가지고 있죠. 어느 한쪽으로 자산을 다 몰아버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이죠. 이 비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큽니다. 이 8천만 원 가던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비트코인이죠. 2022년 실제로 그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단순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불안함을 인지한 순간 비트코인도 굉장히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몰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정말 많은 공부와 더불어 경험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모든 사람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현금의 일정 수준을 꾸준히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일을 감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망가진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자들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과연 연말 이제
크리스마스이죠. 12월 25일 현재의 가격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로 인해 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가 연임할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리플 CEO SEC 갠슬러가 바이든 당선 가능성 위협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의 행동이 다가오는 11월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게리 갠슬러의 경우는 여태까지 했던 이 크립토 마켓 관련하여서 비논리적이었던 행동들에 대한 결과를 좀 받는 듯한 이런 뉘앙스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의 친암호화폐적인 행보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역시 투표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친크립토적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 표에 따라 조 바이든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 갈링하우스는 전날 갠슬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 대해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인터뷰에서 갠슬러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전 비판을 반복하면서 이 산업이 매우 집중화되어 있고 현재 규제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러한 불이행이 여러 주요 인물들의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갠슬러는 이제 인터뷰 발언을 완전히 헛소리다라고 일축하며 SEC 위원장이 정말로 미국 국민만을 위해 일했다면 오래전에 해임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갠슬러의 암호화폐 산업 경영진에 대한 발언은 이제 위선적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FTX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와 갠슬러의 과거 연관성을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를 고려할 때 갈링하우스는 갠슬러가 바이든의 선거 패배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깊은 확신을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이 발언을 보았을 때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얼마나 SEC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지, 스트레스가 많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SEC가 과연 이 크립토 마켓의 규제를 만든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SEC가 맞는 것이 옳지 않다, CFTC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맞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 두 기관 모두 옳지 않다, 오히려 새롭게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언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정답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 해온 모습들을 보았을 때 SEC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있고, 미국 내 고위 임원들 사이에서도 SEC가 미국 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것에 의견이 모이고 있는 중이죠. 과연 앞으로 SEC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정말 머리에 총을 맞은 것처럼 180도 바뀐 입장을 보여주기에는 여태까지 보여온 행보들, 모습들이 비논리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SEC 위원장이 바뀌면서 친크립토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이해 가능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30포인트에서 16포인트 상승한 46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피어 공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 공포 단계를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이게 이틀 연속 이어진다라는 것이 현재 크립토 마켓에 얼마나 공포가 서려 있는지, 두려움이 만연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얼마 전 마운트 곡스 7월 상환 소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차 하락하며 이 관련한 해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부분은 그리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운트 곡스 리스크가 왜 과장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마운트 곡스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출렁이게 만들었던 사골 같은 이슈입니다. 우려내도 그때마다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 물량이 대규모로 풀릴 것에 대한 불안이 늘 시장에는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런 내러티브는 비단 마운트 곡스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소유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만약 비트코인이 이동을 한다면 비트코인의 시장이, 크립토 마켓 시장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늘 있습니다. 다만 그 인물이 이제 할피니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비트코인 신뢰 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에서 굳이 이걸 깨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마운트 곡스의 경우 사골국 같은 이슈라는 것 이외에도 채권단이 그 비트코인을 과연 시장에 바로 매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데, 2014년 2월 마운트 곡스가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라고 발표하면서 파산을 했고,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채권자 분석가들에 의하면 채권단의 평균 비트코인 가격이 $70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좀 더 보유하려고 할 겁니다. 더구나 2014년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는 누구보다 깊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마운트 곡스 사태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부 매도 물량이 제한된 선에서 나올 수는 있겠는데, 대부분은 홀딩하면서 불장에 가까운 지금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번에 배분을 위해 할당된 비트코인의 수는 14만 개에 불과합니다. 이 물량이 모두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당장 하락이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고, 이 정도 양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 로버트 기요사키 등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 홀더들 중에서도 몇몇은 여전히 비트코인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이 가격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만 정작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가격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가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시장을 오랜 시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